알겠습니다. 늦게 오는 애들은 이따가 알아서 내가 응징하도록 하고 수업만 해보자. 볼게요. 일단 첫 단원 이름이 수열이죠. 수열. 수열 정의 없고 왜? 아 맞죠. 책 없다 그랬지? 말을 하란 말이야. 수열의 정의가 뭐였지? 수열의 정의. 수열의 정의를 알고 있다. 수열의 정의가 뭐죠?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D. 수열의 정의가 뭐죠? 수열. 수열의 정의. 수들의 나열. 수들의 나열. 완벽해요. 수의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한다라고 교과서에 써 있어. 나는 교과서 너 절로 가. 그냥 너 절로 가고 저 여기서 너 절로 가. 진짜 여기서. 왜요? 어? 내 판단에 의해.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게 축구하고 온 새끼 땀이라고? 절대 아니야. 골키퍼야? 네, 골키퍼예요. 누가 봐도 온라인 축구하고 온 사람의 그건데. 진짜 부끄러웠어. 일단 봅시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나열한다 라고 하는 거를 수열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아니다. 3 마이너스 1 5억 3경 마이너스 6조 이지랄 해도 얘는 수열이라고요. 왜? 그냥 수를 나열한 거니까. 오케이? 이런 거는 근데 일정한 그냥 무슨 수열이라고 놓기에는 애매하다. 왜? 우리가 어떤 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거 뭐야? 어떤 규칙이 있어? 문제적 남자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고. 어떤 규칙이 있어? 20 더해져요. 20 더해져요. 훌륭해요. 그럼 이런 수열을 뭐라고 해?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맞지? 그러면 요거는 이런 거. 얘는 어떤 규칙이 있어? 마이너스 25페이지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수열이라 그래?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라고 해서 비수열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거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규칙이 가지고 있는 수열들이 많다고.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봐봐. 어떤 규칙을 갖고 있어? 어떤 규칙이니? 2, 3, 4. 이거 증가하는 숫자가 뭐야?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거지. 어때? 차이가 등차 수열이죠. 차가 등차하는 거.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할까? 차등차 수열. 뭐라고 할까요? 이름이 안 멋지잖아. 힌트. 차 수열. 개차. 어떻게 알았어? 오, 존나 멋있어.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개차 수열. 차이가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이 소리야.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개차 수열도 있고요. 이런 거는 1, 2, 3, 5, 8, 13, 21 이런 거. 무슨 규칙이죠? 더해진가. 오, 야, 너 수열이 재능 있다. S방 갈래? 술 반지로 못하는. 그럼 볼게. 얘는 앞에 두 개를 더하면 어때요? 2가 돼요.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는 8, 5 더하기 8은 13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건 무슨 수열이야? 이거 무슨 수열이야? 이거는 피보나치 수열. 들어갔냐? 들어봤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봤어? 너 자전거 잘 못 쳤니? 그래요. 37D가 또.
그래서 이런 거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다. 왜?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너 그 앞에 시약 괜찮니? 그냥 여기 앉아. 오케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학적으로는 수열이 그냥 수의 나열이다. 근데 교과서에서 우리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를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한다라는 이유는 뭐야? 그래야 문제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는데, 그래서 우리 교과서상에서 보면 너네가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되게 자세하게 배워요.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여러 가지 수열 이러고 나오고, 수열의 합 시그마라는 기호도 배우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야? 수학적 귀납법. 다 까먹었지? 수학적 귀납법을. 그랬을 거예요. 하여간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다. 근데 오늘 우리는 정말 쉬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너네 내가 그 처음에 요거 마플 하기 전에 우리 개념 플러스 이용을 했잖아. 개념 플러스 이용을 할 때 내가 설문조사를 했어. 지수록을 삼각함수 수열 어떤 게 더 쉽냐? 라고 했을 때 수열이라고 했어. 언제? 등차 등비까지만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수열, 시그마, 수학적 기능법 한 다음에 얘들아 뭐가 제일 어렵냐? 씨발 수열이야. 이랬단 말이야. 그죠? 등차 등비는 쉬워. 근데 등차 등비 그 중에서도 등차가 제일 쉬워요. 오케이? 등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등차는 아까 얘기한 대로 1, 3, 5, 7, 9 이것처럼 뭐? 차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차가 일정한 수열. 그래서 나는 어떤 수열을 정의를 할 때 요 AN이라고 수열을 정의를 할 거야. 요거는 약속이야, 약속. 어떤 수열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요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미지수로 놓을 n번째 항이라는 놈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끝나느냐? 그건 또 아니야. 무한대로 쭉쭉쭉쭉 나갈 거예요. 그죠? 오케이? 쭉쭉쭉 얘네가 이어질 텐데,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첫째 항은 그래. 그냥 좋은 말이야. 근데 초항 이라고 보통 하죠. 그죠? 그리고 얘네가 규칙이 아까 있다 그랬는데,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차가 일정하다 그랬지. 그럼 그래. 개구를 쬐구만. 최대한 빨리 왔어. 그래 고생했다. 오,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오늘. 아이, 봐봐. 그럼 봐봐. 얘가 이게 2로 일정한데, 내가 이 등차 수열을 일반화했잖아요. 일반화. 풀면 찢어버린다. 일반화했잖아요. 얘에서 얘가 갈 때 어떤 difference가 있을 거라고, 얘네와 얘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공차라고 해요. 공통된 차이. 여기도 차이가 D, 여기도 D, 여기도 D.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요, 우리가 초항을 A1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그냥 A, 대표적인 이 AN 중에 대표적인 놈이니까 그냥 A라고도 표현을 하고, 공차는 D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일반항이 뭐야 얘들아? 일반항? 일반항이란 내가 여기 있는 쭉 나와 있는 수열 있지? 얘가 몇 번째 놈, 예를 들어서 20번째 놈은 이겁니다 를 바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함수 같은 존재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 3, 5, 7, 9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요 놈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서 세 번째 놈은 뭐야? n이 3이라는 소리지. 그랬을 때 3을 넣게 되면 실제로 5가 나오잖아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그냥 n에다가 숫자만 넣으면은 내가 실제로 내가 원하는 값을, 내가 원하는 몇 번째의 숫자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일반항인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내가 여기 있는 n번째 놈을 구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초항이 A1인데 A1부터 D가 몇 번이나 더해져? n-1번 더해져요. 그죠? 그래서 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1 초항 더하기
n-1d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뭐다? 일반항이다. 되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있잖아. 내가 얘를 요렇게도 한번 표현해볼게.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를 뭘로? 함수로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동원아? 그 오른쪽에 그 뭐야? 빨리 쳐 안 집어넣어? 그래요. 하여간 봐봐. 내가 이걸 뭘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함수로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뭐에 대한 함수야? n에 대한 함수죠. n에 대한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렇지 않아? 그러면 내가 얘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 dn 더하기 a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1차 함수꼴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 있는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뭐야? 공차야. 그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 요 n의 개수만 보면 바로 뭘 알 수 있다? 공차를 알 수 있다니까. 내가 an을 바로 13579 얘를 2n-1로 바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어차피 얘 공차가 2인 게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2n 이렇게 박아 넣은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내가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요거는 어떻게 알아냈을까? 요거는 어떻게 알아냈을까? 봐봐. 초항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죠. 초항은 n이 몇일 때? 1일 때야, 맞지? 오케이? 근데 뭐야, 누구세요? 그래. 왜 늦었어? 네, 화가 났어. 왜 상담이 개떡같이 했냐? 맞아. 자, 약간 초항은 n이 몇일 때다? 1일 때다. 그래서 내가 어찌됐든 AN을 자 내가 2n-1로 만들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차는 2니까 2n으로 시작을 할 거야. 근데 뒤에 있는 숫자가 뭔지 모르지. 근데 어찌됐든 얘는 1차 함수니까 상수가 올 거라고. 그때 내가 n에다가 1을 넣었어요. 왜? 초항을 찾기 위해서. n에다 1을 넣으면 저기 몇이지? 2지. 근데 실제 초항은 몇이야? 1이야. 그래서 내가 몇을 빼줘야 돼? 이렇게 해서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는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 3, 7, 9, 13, 17 뭐가 이상한데? 뭐 하자는 거지? 11, 15, 19 이런 것만 한번 찾아보자. 오케이? 얘는 공차가 몇이야? 3이죠? 그러면 AN은 일단 뭘 박아넣어? 공차가 4니까 4N 박아놓는다고. 됐어? 그랬을 때 초항이 몇이에요? 3이지? n에다 1 넣어봐. 4지. 몇을 마저 빼줘야 돼? 바로 찾아낼 수 있다 라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일반항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쭉쭉쭉 갔을 때 얘를 이렇게 나열했을 때 뭐 예를 들어 A20 20번째 항을 구해라 라고 하면 n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20만 집어넣으면 돼. 그럼 70 이렇게 바로 나오죠. 요게 등차 수열이다. 어려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요게 등차 수열.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보충 설명을 할게. 얘들아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AN은 DN 더하기 뭐시기예요, 그죠? 뒤에 있는 숫자는 뭐가 올지 몰라. 그러니까 A-D인 건 아는데 이거를 뭐 써먹어서 이걸 공식처럼 활용하기에는 솔직히 너네 뇌 용량에 무리가 있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알아보면은 봐봐. 내가 지금 뭘 그리려고 하는 거냐면 함수를 그리려고 해. 얘가 몇 차 함수의 모양이라 그랬지 내가? 1차 함수의 모양이라 그랬지. 그치? 그럼 얘는 직선의 꼬라지가 될 거야. 근데 단 여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그게 뭐야? n이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차 함수 모양으로 아무리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얘는 그냥 점으로서 표현이 될 뿐이야. 요거 이해돼? 오케이? 이게 1이면은 이게 그냥 A1이고 얘가 A2고 얘가 A3고 A4고 A5고 A6고 요렇게만 된다 이 소리예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 또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올 텐데 등차 수열 합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이는 내용이긴 하거든? 근데 일단 지금은 들어봐. 봐봐. 공차랑 초항이 일단 우리가 알고 싶은 그 두 가지 정보지. 근데 내가 공차랑 초항을 알아. 공차도 양수고 초항도 양수예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공차도 양수, 초항도 양수.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줘? 이렇게 그려주지. 이거 이해돼? 그럼 얘는 음수가 되는 구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반대로 초항도 음수고 공차도 음수야. 그럼 어때? 얘도 계속 음수가 될 뿐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구간은 없을 거예요. 맞죠? 근데 반대로 어떤 그래프가 공차랑 초항이랑 서로 부호가 달라. 그렇게 되면 어때?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구간이 언젠간 생기겠지. 이거 이해돼? 오케이. 만약에 초항이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라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면 반드시 여기에 0을 지나는 구간이 생길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러면 내가 절대값 AN의 값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해봐. 절대값 AN. 오케이? 얘는 어떨까? 봐봐. 절대값이 어떤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그림은 어떻게 그렸었지? X축 아랫부분을 위로 이렇게 뒤집어 깠다. 기억나? 오케이? 그러면 공차가 양수인데 초항이 음수예요. 얘 그래프는 사실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변해? 어떻게 변해? 얘가 이렇게 대칭시켜서 이렇게 변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내가 물어볼게. 절대값 AN의 최소값은 이 경우 AN 최소값은 0. 맞을까 틀릴까? 왜 틀려? 영어를 넣었을 때 자연수 오, 그거야. 오케이.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 7,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놈을 한번 볼까? 오케이? 너 여기 4.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잠깐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가 봐봐. 수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내가 한번 점을 실제로 찍어볼게요. 7, 4, 1, 마이너스 2로 갈 텐데 얘가 뒤집어져서 2, 5, 8 이렇게 가잖아. 그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절대값 AN의 최소값이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왜? N은 무조건 자연수만 되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가끔 많이 나오거든. 예를 들어 이런 표현 한번 봐봐요.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얘가 절대값이 같을 수가 없잖아. 여기 0인 부분이 없어서. 오케이? 근데 A6이랑 A9랑 절대값 씌워놨더니 똑같대. 그럼 어때? 최소값은 0이 될 수 있니? 요게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때? 절대값이 0이 될 수 있을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문제를 잃어볼 테니 절대값 A6이랑 절대값 A9랑 똑같대. 근데 어떤 절대값 AN이 0이 되도록 하는 n이 있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없어요? 생각을 해보자고. 봐봐, 얘가 지금 어떤 수열이 이게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초항과 공차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야. 이건 이해되지? 왜? 애초에 얘가 그냥 공차랑 초항이랑 공차가 둘 다 양수고 둘 다 음수야. 이러면은 얘네가 같은 값이 있어 없어? 이거 좀 너네 다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1대1 대응이잖아요. 이렇게 증가만 하고 감소만 하니까. 그지? 근데 얘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같은 놈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모양 자체가 V라는 거야. 근데 이 1차 함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도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 납득돼요? 그랬을 때 어떤 A6이라는 놈과 6번째 놈과 9번째 놈의 값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지. 이해돼? 근데 얘네는 뭐라고? 무조건 대칭이라고. 그럼 어때? 여기에 7이 있고 여기에 8이 있으면 7과 8도 결국 대칭 아닐까? 맞아요?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물어본 거는 어떤 AN이 0이 되는 값이 있냐고 물어봤어.
7이랑 8이 동시에 0일 수가 있니? 그건 안 돼요. 왜? 얘네 간격은 항상 일정해야 돼. 이게 6, 7, 7, 8, 8, 9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둘이 동시에 0이 될 수 있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맞아. 오케이? 근데 반면에 만약에 A6이랑 A10이랑 똑같다고 한번 볼래?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번에는 A6이랑 A10이랑 똑같대. 그럼 어때? 얘는 구간이 여기가 7, 여기가 8, 여기가 9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해돼? 이러면 이거인 그러니까 이거인 N이 존재하니? 이번에는 존재하죠. 왜 그런 거야? 얘는 간격이 항상 이렇게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딱 가운데 요 놈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A8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가 전혀 안 됐다는 표정인데 이거 괜찮아? 하여간 요 절대값이 붙여져 있는 경우가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는데 그때 얘가 정확하게 0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요. 이제 어차피 이따가 나올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유형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몇 번까지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수업 중인데 뭐 클리닉 있고 아니야. 아! 요것도 설명해야지. 요것도. 등차 중앙. 이걸 설명을 안 해.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이라고 기억나요? 기억나? 가운데 있는 거? 오케이. 봐봐. A1, A2, A3, A4, A5, A6, A6, A7, A8 까지만 써볼까? 오케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수열이 어차피 얘는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감소하는 놈이에요. 맞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 번째 놈과 다섯 번째 놈이 이렇게 있을 때 얘 정 가운데는 어때? 얘와 얘의 값의 평균이다.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오케이? 얘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A3 더하기 A5 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2A4라고 볼 수 있어. 얘 가운데 놓으면 2배다. 왜? A3과 A5의 평균이 뭐니까? A4니까. 됐어요? 이걸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A3은 뭐야? A 더하기 2D야. 얘는 A 더하기 5는 A 더하기 4D야. 얘는 뭔데? A 더하기 3D예요. 그죠? 어차피 A 얘네는 변하는 거 있어 없어? 없는데 여기 있는 2D와 4D의 평균이 뭔데? 3D잖아. 그래서 여기가 A 더하기 3D. 이렇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이해돼? 근데 너네가 등차 중앙 정도는 일단 다 알아. 근데 등차 중앙에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하나를 볼게요. 봐봐. 예를 들어 이런 수열이 있어. 오케이? 이런 수열이 있어요. A, n-1 지금 n은 몇인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됐네. 오케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바꿀까? 좀 더 쉽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돼 있어. n을 알아. 얘가 11이랑 12야. 오케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A1부터 A12까지 더하면 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요걸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얘네가 분명히 가운데 있는 놈들끼리 서로 등차 중앙을 이룬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비단 바로 옆에 있는 놈들만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A1과 A5를 더해도 어때요? 얘 가운데인 A3의 2배가 된다. 요거 정도 너네가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걸 응용을 해서 보면 얘는 지금 12개가 있어, 그지? A1의 정확한 값 모르고 A12의 정확한 값 몰라요, 그지? 근데 나는 얘네 2개의 합과 2개의 합을 알고 있어. 그럼 어때? 얘네 4개를 더한 놈의 값이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걔의 값은 뭐랑도 똑같아요? A3, A4와 A10, 아니 A9, A10 얘네 값이랑 똑같은 거 인정해? 요렇게? 이렇게 4개 더한 거나 이렇게 4개 더한 거나 똑같다고. 요거 납득됩니까?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5, 6, 7, 8도 서로 더한 거 똑같은 거 인정해. 근데 얘네 둘이 더한 게 몇인데? 40이지. 그럼 이건 뭐지? 120. 이거 납득됨. 오케이? 끝에 4개를 더한 게 40인데 그 뭉탱이가 몇 개가 있다? 3, 4, 90. 양쪽 또 끝에 걔도 하나가 있고 5, 6, 7, 8 얘네도 하나가 있으니까 총 3개가 돼서 120이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돼? 등차 중앙이 여러 개의 한 양쪽 끝의 합으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오케이 돼서? 오케이? 여기가 끝이야. 등차 중앙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문제 한번 풀러 들어가 보자.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1196번 한번 볼까요? 1196번. 간단한 문제야. 일반항 AN이 PM 플러스 Q래.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첫째 항은 P 더하기 Q다. 첫째 항 어떻게 찾는데? n에다가 1을 넣으면 되죠? 그럼 P 더하기 Q 맞다. 2번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이다. 이거 어떻게 확인한다고? 1차 항의 개수가 뭐다? 공차다. 그죠? 그럼 얘의 공차는 뭐야? P가 맞지. 2번 맞고. 3번 A2랑 A3랑 똑같다? 오케이. AN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A2를 한번 구해볼게요. A2는 2P 더하기 Q고 A3은 3P 더하기 Q야. 얘네 둘이 똑같대. 그럼 Q 없어지지. P가 0이네요. 맞아요. 2P랑 3P랑 똑같으니까. 그럼 P가 0. 맞다. 3번 정답. 4번 P가 0이 아니면은 AN 플러스 1보다 AN이 크다. 요건 어떻게 판별해? P가 0이 아니다 해서 요 P의 역할이 뭐라고? P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공차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공차가 0이 아니래.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이 무조건 AN보다 크니? 아니야. 왜? 어떤 경우 때문에? 공차가 음수인 경우에. 그지? 얘는 공차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 이 경우에는 AN 플러스 1이 AN보다 큰 게 맞아. 그지? 근데 반대의 경우에 어때요? 감소하니까 AN 플러스 1이 AN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겠다. 5번은 그냥 뭐 넣어서 계산해보면 돼요. 알겠지? 넣어볼게. 1202번. 이거 한번 봅시다. 1202번. 너네 한번 풀어볼래? 1202번.
좀 쉽네요. 귀여우면 언제가 몇 번 나왔는데? 4번. 나오니? 자 봅시다. 어떻게 풀었어? A2는 뭐야? A 플러스 B. 왜요? 그게 그거잖아요. A 플러스 D에 마이너스 2 되고. A 플러스 D라고 그랬어? 네. A 플러스 D라고 들었어. 아, 쌤 이거 진짜 틀렸겠죠? 얘는 A-6이죠? 네. 이게 뭐다? 16에 A-4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 맞니? 왜? D가 마이너스 2니까. 그죠? 오케이? 이렇게 풀었어? 네. 이렇게 풀었으면 하수죠. 왜요? 아. 왜? 왜지? 이게 뭔데? 뭔데요? 등차 중항에 의하면 아. 2A3의 제곱이죠. 이게 오, 16A3이래. 그러면 4A3의 제곱이 16A3이지? A3이 0이 아니라고 했지? 그럼 양변 나눠도 되는 거 맞니? 아. 그럼 A3은 4네요. 그럼 A는 오. 여기다가 4만 더해주면 되겠지? 공차가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유형 2번으로 넘어가서 유형 2번으로 넘어가서 유형 2번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긴 한데 항 또는 항의 관계가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봐봐 우리가 요 AN에서 찾아야 되는 미지수는 몇 개야? 두 개. 두 개야. 뭔데? 초항하고 공차. 그죠? 그러면 식이 몇 개가 나올까? 한 개. 미지수가 두 개인데 어떻게 식이 한 개가 필요해? 두 개.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의 문제는 조건을 두 개를 줄 거예요. 맞죠? 1207번 한번 보자. 1207번. 이런 거 한번 볼게. 등차수열 AN에서 A3이 11이다. 요게 주어진 거는 뭐야? A 더하기 2D가 11이다 라고 주어진 거죠. 맞죠? 오케이? 근데 A6 대 A10이 뭐래? 5대 8이래. 요건 어떻게 확인해? 당연히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조져줘야겠죠. 그죠? 오케이? 조져주면 어떻게 돼? 5A12, 8A6이 되지. A10이 뭔데? A 더하기 9D죠? 얘는 A 더하기 5D가 되지. 그럼 어때? A와 D에 대한 식이 하나 더 나왔죠? 그리고 요것도 A와 D에 대한 식이잖아. 그럼 내가 뭘 쓰면 되는데? 연립 방정식 풀면 되겠지. 요거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럼 풀어보면 5A 더하기 45D가 8A 더하기 8호 40D 이렇게 될까요? 넘어가면은 3A가 5D 요거 하나 나오네요. 여기다가 이제 얘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그지?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 아우 귀찮아라. 어떻게 할까? 결국 곱해주지 않으면 문제 못 풀겠지, 그지? 6에 저 위에 거 3배 할게요. 3배 3A 더하기 6D가 33. 얘는 3A 마이너스 5D가 0 빼주면 D는 3 나오지. 11D가 33이니까 그지? D가 3이면은 A는 뭐냐? 왜 이렇게 더럽게 나오냐? 아 아니네. A는 5. 그래서 A 20의 값을 구해놔라. A 20은 뭐야? 5 더하기 19 곱하기 3이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62. 답이 2번. 아, 그러네. 와기를 틀렸습니다. 너 뭐? 와기를 틀렸어. 그럴 수도 있지. 오케이, 이런 조건도 한번 보죠. 1211번 볼까? 1211번. 얘는 어때? 일단 앞에 1211번에 앞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뭘 찾을 수 있어? 공차. 공차를 찾을 수 있어. 공차가 몇인데? 2요. 2. 왜? A 플러스 7D는 A 플러스 D 플러스 2. 오케이, 그렇게 식을 세워도 좋아. 하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A2랑 A8이 지금 몇 단계 차이야? 6단계 차이 아니야? 예. 6 차이니까? 그럼 공차가 6번 공차를 6번 겪은 거다. 그게 12다. 그럼 D가 2다. 라는 식으로 머리를 전개하면은 계산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결국
1211번이지. A8은 A2 더하기 12다 해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B가 2다라는 걸 얻을 수 있어. 그리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15다. 요거는 A2가 5다. 보이니? 어? A2가 5인 거 보여요? 왜? 이제 표정. 아, 오. 뭔데? 야, A1과 A3 요거 등차 중앙 이용하면 뭘 알 수 있어? 얘가 2A2잖아. 그러니까 2A2 더하기 A2는 3A2니까 3A2가 15, A2는 5죠. 오. 이런 식으로 빠릿빠릿하게 문제를 풀어내면은 D가 2고 A2가 오니까 A는 뭐야? 3이겠죠. 초항.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A10을 구하자라고 한다면 3 더하기 9 곱하기 2. 그죠? 그러면 21. 좋습니다. 자, 이제 절대값 항이 주어진 등차 수열 보겠습니다. 절대값이 주어졌어. 어떤 절대값? 두 개의 값이 만약에 똑같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졸려 보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 아니야, 됐어. 절대값이, 그러니까 어떤 항에 절대값 붙어 있고 여기도 절대값 붙어 있어. 근데 걔네 둘의 값이 똑같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알 수 있다고? 초항이랑 공차랑 서로 부호가 다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는 구간 아니면 음수로 양수에서 넘어가는 구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요거 일단 염두에 둔 상태에서 1213번 한번 보자. 문제 뉘앙스를 잘 한번 깨달아봐. 공차가 양수래. 근데 A6과 A8이 0이래요. 더하면 이게 뭔 소리야? A6과 A8은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지. 그거 맞니? 부호가 서로 다르지. 그러면 공차가 양수래. 초항은 뭘까? 그지? 초항이 음수여야 공차가 양수일 때 이렇게 올라간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A6의 절대값이 붙었고요. 절대값 A7에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서 물어볼게. 얘는 분명히 서로 부호가 다르다고 했다. A6이 양수일까? A8이 양수일까? 어떤 놈이 양수고 어떤 놈이 음수예요? 확인 가능? 뭐가 양수인데? A8이 양수고 A6이 음수일 거야. 왜? 공차가 양수라며. 밑바닥에서 얘가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떡상한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처음에는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다 가다가 얘가 점점 양수가 된 거다. 그러면 A6은 반드시 음수겠죠. 맞아? 절대값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A7은? 모르죠. 왜 모르지? 양수. 아니지. 모르는 거 아니야? 왜 모르지? 알아요? 오이씨, 알지 그럼. 아니까 물어보지. 어떻게 알아? A7은 뭐야? 0 왜? 등비중앙. 야, A6 더하기 A8이 뭐야? 0이잖아. A7이 0이죠. 아. 예스 예스. 야, 그 인격적인 비방은 하루에 15번만 해. 알겠어? 이미 27번 듣고 왔네. 아, 학교에서? 네. 학원에서는 15번. 할당제야. 얘가 3이라는 소리야. A6은 마이너스 3이죠. 이해돼? 오케이? 그럼 얘 봐봐. 일단 공차가 뭐라는 걸 그럼 알 수 있어? 지금 내가 A7이 0이고 A8이 3이라고 그랬잖아. 공차는 몇이에요? 3이지. 초항은? A7이 0인 걸 한번 이용을 해보자. A 더하기 6D가 0이에요. 근데 D가 3이라고. A는 몇이야? 마이너스 18이지. 그럼 A2는? A가 마이너스 18인데 거기다가 3만 더하면 A2 나오는 거 아니야. A2는 몇? 마이너스 15.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해돼요? 네. 오케이. 하나하나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해보자고.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너네가 A, 예를 들어서 뭐 1213번에서 A6은 A 더하기 5D지, A8은 A 더하기 7D지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도 풀려요. 풀리기는 풀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담긴 의미, 그래프적인 해석 이런 거를 갖고 가면은 확실히 성장할 수 있다. 소개. 1216번 봅시다. 1216번. 이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거 이거 좀 어려우니까 이 형 3번까지만 하고 좀 쉬자. 몇 분이에요? 1216번. 얘들아 얘도 봐봐. 5항과 11항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서로 반대래. 얘는 초항과 양수가 반드시 아니 초항과 공차가 반드시 다를 거야. 여기까지 납득돼? 왜? 얘가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잖아.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거나 그런 구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 5항과 11항은 부호가 서로 반대라며. 5항이 양수일까 11항이 양수일까? 둘 중에 어떤 게 양수고 어떤 게 음수일까? 판단해봐. 5항이 양수. 왜? 그래 3항이 양수니까. 이해돼요? 양수에서 음수로 갔다가 다시 음수로 가는 구간은 없어. 그러니까 양 이건 없다고. 양수에서 반드시 음수로만 가야 되는데 A3이 이미 20이니까 이걸 알 수가 있다고. 이거 감소하는 놈이구나. 근데 내가 A5랑 A11이 뭐라고?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서로 반대라고. 그럼 내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서로 값이 같다는 거죠. 그럼 이거 잘 봐봐. 여기가 5번째일 때의 놈이야. 여기가 11번째일 때의 놈이야. 얘네가 서로 같대. 그럼 봐봐. 그러니까 너네도 A 플러스 뭐 몇 D로 문제 풀 수 있다고. 근데 나 잠깐 보자고. 이걸로 보자고. 여기가 5고 여기가 11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서로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지. 한 칸만 더 와봐. 여기는 6, 여기는 10, 여기는 7, 여기는 9. 그럼 여기는 8. 보여요? 오케이? 그럼 A8은? 0. 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막 이지랄로 점점점점점 이렇게 했지. 근데 너네가 실제 문제를 풀 때 이게 익숙해지면 어때요? 5와 11의 딱 가운데가 뭐야? 5 더하기 11 나누기 8이잖아. A8이 0이다. 라는 거 딱 알아낼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봐봐. A8이 0인데 A3이 20이래요. 이러면 끝났지. 왜? A 더하기 2D가 20인데 A 더하기 7D가 0이니까. 밑에서 위에 빼볼까요? 5D는 마이너스 20, D는 마이너스 4. 그때 A는 마이너스 그냥 28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A10을 구해라. A10은 어떻게 구해? 28 더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계산이 갑자기 알려줬어. 4번 이렇게 될 것이다. 되겠죠? 예. 그래서 그만 쉬었다가 회장 갔다 오세요.